우리가 궁금한 거 이준석 의원이 끝까지 완주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일화를 마지막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보수가 택도 없이 진다 그러면 뭐 완주해서 본인의 가치를 분명히 세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만일에 본인이 엎어져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당군 일의 최대 비싸게 팔아먹는 그래요? 네. 그런 정치인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우리 코너에서 물어들 보면은 대부분 대답이 차이가 엄청나면 왜냐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크게 지면은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해봐야 못 전혀 이기는데. 없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한 51대 49 싸움이어가지고 이준석 의원의 그 표와 그 지지율이만 더해지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단일화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이게 당간에는 아니지만 사람을 볼 때요 행적을 좀 보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만약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요. 예. 지난번에 저를 한 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성상납인 어쩌고 하는 거 무혐의 났을 때 누군가는 미안하다 소리를 했어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대표직도 내쫓기고 저는 당까지 나와가지고 창당해야 되고 제 개인으로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뭐 굉장히 마음 아픔 겪으셨고 그러면은 그 상처 또는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전부 다 무시하고 입 닫고 있으면은 모르고 넘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가서 다급해가지고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함께한다 그러면요. 이준석 한 명이 가서 어디 방송 출연회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지지층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상황에서 그 사전 정지 작업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결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지층이 결합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만 제 지지층을 잃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택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뜯고 있을 때고 조기 대선하면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리고 후보가 사실 제일 많은 결정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대선 때는. 이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후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의원하고 뭔가 상성이 좋은 뭐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단일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덩어리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민주당에서 PCB 뭐 한답냐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런 일방주의와 그다음에 뭐 사고 쳐놓고도 미안해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 제한 뭐가 남습니까라고 답하고 싶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요? 저 박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단군 일의 최고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빅딜이라고 하셨나? 단군 일의 최고의 거래가 판이 만들어져도 안 한다. 비싸게 팔아먹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에 응원을 늘 하고 있는데 본인의 정당도 세우고 했으니까 자기 비전, 자기 계획,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걸 해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관련해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요. 조기 대선은 탄핵 이제 가정이니까 차기 조기 대선 있으면 구도는 뭐다, 어젠다는 뭐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제공약도 몰라, 교육공약도 몰라, 통일공약도 각자 양 후보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그런 망국적인 대선을 다시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길 거라 봅니다. 지금 AI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재정 위기, 환율 문제 이런 거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루지 못하는 후보들은 도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는 누구 감옥 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선악의 문제 알고 봤더니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사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대선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커질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 오세훈 서울시장 6%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안철수 3, 우원식 원희룡 유승민 이준석 2,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1%였습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권 교체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가운데선 이재명 대표 적합도가 68%로 나타났고 다른 주자들은 5%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정권 재창출 공감층에선 김문수 장관 33, 홍준표 시장 15,
한동훈 전 대표 13, 오세훈 시장 12%로 적합도가 분산돼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부동층, 즉 적합한 주자가 없다와 모르겠다, 그리고 무응답을 모두 합한 비율은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동층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30대에선 29%나 됐고 40대와 70세 이상에선 13%, 50대와 60대에선 10%를 밑돌았습니다. 만약 차기 대선이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굴 찍을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가상 대결하는 경우 42대 28%였습니다. 이 대표 대 오세훈 시장은 42대 26%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맞붙는다면 이 대표 41, 한 전 대표 22%였고 이 대표 대 홍준표 시장의 경우 이 대표 41, 홍 시장 27%로 나타났습니다. 이 4개 가상 대결의 지지율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356명만 따로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45대 23%, 이재명, 오세훈 45대 23%, 이재명, 한동훈 44대 20%, 이재명, 홍준표 43대 24%였습니다. 모든 가상 대결에서 투표할 후보가 이 중에 없다와 모르겠다, 그리고 무응답을 합한 부동층은 30에서 36%였습니다. 특히 이런 부동층은 상대적으로 보수층에서 더 많았는데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대결의 경우 보수층의 37%가, 이재명 대 오세훈에선 보수층의 44%가, 이재명 대 한동훈에선 보수층의 53%가, 이재명 대 홍준표에선 보수층의 43%가 각각 부동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20.8%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을 아낍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로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출마의 뜻을 물어봤더니 이모티콘 하나로만 답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할 말이 없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일어나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일어나세요. 여당 지지층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폭을 넓힙니다. 설 연휴에 전통시장, 응급의료센터, 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기 너무 이르다면서도 자신을 공공재라고 표현하며 깊이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온 게 일종의 공공재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오 시장은 한 방송에선 계엄은 무리수였지만 원인 제공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란 주장을 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때를 기다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호소했던 한 전 대표가 국회 탄핵 소추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44일째.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고맙습니다. 일상 사진만 SNS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기소가 이어지는 동안 공개적 메시지는 안 냈습니다. 한 전 대표 측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한 달 전쯤부턴 공개 행보를 시작하자고 한 전 대표에게 조언 중이라고 말했고, 다른 인사는 계엄을 반대한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을 전략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하겠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그뭐 서로이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장이 있었는데 장독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SNS에선 그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결정에 강한 유감이라고 썼고, 어제는 2년 반 동안 나란 일은 뒷전이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출마 관련 언급은 자제할 걸로 알려졌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며 중도 확장성을 자신합니다. SBS 안시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압승으로 이른바 1급 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불려왔습니다. SBS 설 여론조사의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5%를 기록해 확연한 우위를 보였고 1, 2%에 머문 야권 주자들과의 차이는 더 극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정국인데도 지지세는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이고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에 이 대표가 꺼낸 카드는 기업 성장 등을 강조한 실용주의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선 반민주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힘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전통적 지지층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찍힌 이 사진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만 했던 국회 수장을 담았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끈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명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고단함과 민생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 다극화를 모색합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상황 수습에 길을 보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희들도 할 역할이 요구되고 경제와 이제 글로벌에 대한 두 가지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 비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문계 적자로 불려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늘 SNS에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란 아픈 이름을 버리도록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선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큰 민주당으로 가자고 사실상 이 대표 체제를 겨냥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일극체계 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대표는 내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오는 3월 말이면 만 40세로 대선 출마 자격을 갖추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특보단을 꾸리는 등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야권보단 여권 주자들과 단일화 같은 논의를 벌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